안녕하십니까. 프롤로위원의 정재욱입니다. 오늘은 손가락 관절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외래에 있다 보면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간혹 오시는데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손이 잘 안 구부러져요. 손이 뻑뻑해요. 뭔가 잘 부어요. 손가락 관절이 아파요.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관절염이래요.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오십니다. 이럴 때 뭐 병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흔한 병, 또 가장 걱정이 되는 질환, 또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질환, 요런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의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많이 써서 관절을 자꾸 자극을 하다 보니까 관절이 나이가 먹은 거죠. 무릎같이 생기는 경우죠. 보통은 40대, 50대에 있는 분들한테 잘 생기고요. 관절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뻑뻑하고 잘 안 구부러지는데 조금 지나면 보통 예를 들면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이제 식사하려고 하면 뻑뻑한 게 좋아져요. 조금 움직이면 좋아져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몇 가지 검사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하고 퇴행성 관절염을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혈액 검사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건 퇴행성 관절염이겠구나 하는 경우에는 굳이 피검사까지 하진 않습니다. 시신, 보통 관절을 많이 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필요하다면 초음파 정도를 하면 대개의 경우에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이게 퇴행성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치료를 하는 경우는 쉽지 않지만 관절을 아껴 쓰도록 권고를 하고 프롤로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주사들이 좀 도움이 되고요. 정말 관절염이 심해서 도저히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관절을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공관절을 사용할 수 없는 관절이기 때문에 손은 관절을 완전히 굳혀버려서 오히려 움직임이 없어지는 뻗정 손이 되겠죠. 그런 식의 치료가 되기 때문에 수술은 이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을 하게 되겠죠. 요거는 손가락 관절염이 있는 사람의 사진, 이건 엑스레이인데 보통 손가락이 약간 두꺼워지고 튀어나오고 관절이 뭔가 이렇게 뻑뻑해지면서 고기 근처에 혹 같은 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고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되게 관절이 좁아져 있고 뼈가 자라난 것들이 관찰이 됩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을 때는 초음파나 CT 같은 거를 해보면 좀 더 정확하고요. 두 번째, 손가락이 뻑뻑하고 불편하고 잘 붓고 아픈데 퇴행성 관절염 말고 좀 아주 흔한 병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간혹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말 그대로 관절염인데, 류마티스라는 거는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이거든요. 자기 몸을 공격하는 어떤 항체라는 자가 항체라는 것들이 생겨서 특별히 이제 손이나 손목 관절을 자꾸 공격해서 관절이 염증이 생기는 병인데요. 아까 이제 40대, 50대는 퇴행성 관절염을 좀 더 많이 생각합니다만 20, 30밖에 안 됐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의심을 해야 되는 거는 손가락이 붓고 아픈데 그냥 붓고 아픈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뻘개지고 그 부위를 살짝만 건드려도 아프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마찬가지로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가 또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자가면역 항체와 관련된 검사, 뭐 항CCP 항체나 류마티스 항체, 또 염증 수치인 C 반응성 단백, 또 ESR이라고 하는 검사,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자가 면역에 어떤 요소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돼야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피 검사가 필수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되게 불치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대부분 10명 중에 한두 명은 매우 심한 단계로 가지만 10명 중에 8명 정도는 다 약을 쓰면 잘 조절이 되고 큰 문제 없이 손이 막 이렇게 휜다거나 그런 쪽으로 부작용 없이 잘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물론 주사 치료들도 조금 해볼 수는 있지만 주된 치료는 자가 항체라는 것을 덜 생기게끔 하는 면역 기능에 관여하는 치료제들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주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인구의 1%밖에 안 생기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이 좀 더 흔하긴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아까 말씀드린 엑스레이에서 관절이 좁아져 있고 뼈가 튀어나와 있고 관절을 만지면 아프고 하는 소견이 있는데 엑스레이를 봐도 멀쩡하고 뼈가 튀어나오지도 않았고 어디 눌렀는데 아프지도 않고,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손이 잘 붓고 뻑뻑한데 퇴행성 관절염처럼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좋아지고, 혈관의 역류 혹은 울혈이라고 하는 것이 상지의 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지에 관련된 건 많이 안 들어보셨겠지만 하지정맥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리, 뭐 종아리라든지 발목, 뭐 이 근처에 혈관들이 툭 튀어나오고 보기 싫은 질환이죠. 사실은 그것은 혈관이 역류돼서 나타난 결과물이고, 그래서 혈관에 역류가 있고 증상이 있으면 그걸 하지정맥 부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혈관을 한 방향으로만 가고 밑으로 역류되는 걸 막아주는 장치인 밸브라는 게 있는데 그게 고장 난 거죠. 과거에는 상지에는 정맥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상지에도 정맥류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심장 위치보다 낮은 팔꿈치, 손목, 손가락은 하지와 똑같습니다. 방향은 한 방향, 즉 손가락에서도 심장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막아주는 장치인 밸브가 고장나서 혈관이 훌룩훌룩 튀어나오고, 몇 가지 검사를 해보면 혈관에 역류가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혈관이 역류가 되면 피가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동맥과 정맥 사이에 순환이 방해를 받으면서 울혈, 혈관이 확장되면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당연히 부을 수 있고요. 뭔가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뻑뻑하고 약간 시린 증상, 손가락이 찬 증상,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흔하고요. 특히 50이 넘어가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퇴행성 관절염보다 상지 정맥에 역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하게 관절에 아통점이 없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관절염은 이제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뼈가 튀어나오고 그 부위에 살짝 그 의사에 진찰을 해보면, 그러니까 압통점이라고 하는데요. 압통점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맥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이학적 검사라는 게 있는데 밀킹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밀킹 테스트는 말 그대로 이 혈관을 미는 테스트인데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맥이 물론 아닙니다만 이 방향으로 혈관이 올라가는데 손가락을 피가 올라오는 원위부를 누르고 이 위에 있는 근위부를 밀어줍니다. 이게 피가 이쪽에서 오는 거를 제가 이걸로 막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혈관을 밀어주면 피는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손가락을 떼자마자 다시 피가 내려와서 혈관이 확장되는 모습이 보여지면 그것은 올라가는 것을 내려오게 하는, 아니 내려오는 것을 막아주게 하는 밸브라는 것이 고장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혈관의 역류가 혹은 혈관의 밸브가 고장난 것으로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밀킹 테스트라고 하고요. 필요하다면 초음파를 할 수도 있는데 상지 쪽에, 특히 손가락 쪽은 워낙 혈류가 느리기 때문에 초음파상에서 역류가 보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밀킹 테스트를 해봐서 양성이고 환자의 증상이 정맥의 울혈, 정맥의 역류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치료는 그 혈관이 역류된 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혈관 경화 주사라는 것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환자분이 여기 손가락 위쪽에 있는 작은 혈관 안에 혈관 경화제를 집어넣은 건데요. 이분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손가락이 불편해서 고생하셨던 분인데 각종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상에선 문제가 없었고, 일반적으로 이제 손가락 관절이 아프시면 검사상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주사를 맞거나 먹는 약을 복용을 하는데 주사와 물리치료 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큰 차도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아침에 일어나면 뻑뻑하고 굉장히 붓고, 근데 또 시간이 지나서 오후에 일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다시 아침이 되면 비슷한 증상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날은 심하고 어떤 날은 덜 심하고, 이런 것이 좀 명확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밀킹 테스트라는 게 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부위 정도의 혈관에 이렇게 경화제를 주사를 했고, 경화제의 효과는 대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2주 후에 저희가 재평가를 했는데 환자의 증상은 거의 90% 이상 호전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혈관에 역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로 봤을 때 손가락이 붓고 뻑뻑하고, 근데 엑스레이나 이런 검사에선 이상이 없고 특별히 관절에 아통점도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밀킹 테스트라는 걸 해보면 양성이면 이것은 상지 혈관, 특히 손가락에 있는 혈관의 역류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굉장히 흔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혈관에 어떤 치료를 해야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사가 무서운 분은 다리에 스타킹을 신듯이 손 쪽에도 압박을 해주는 스타킹 같은 어떤 것을 사용을 해도 도움이 되고요. 혈관이 이제 말초 쪽이기 때문에 혈관을 수축시키는 다리 하지정맥에도 쓰는 뭐 베니톨이라든지 엔테론과 같은 약제를 써도 도움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적인 혈관의 역류를 치료해야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런 혈관 경화 주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